어느새 운동할 나이가 되었네요. 느긋하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건강한 어른으로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 20대 무렵 나는 중년층을 다른 종류의 생명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젊은이와 대립하는 존재로 여겼다. 각 시대마다 젊은이를 아우르는 명칭이 있다. 내 세대는 신인류로 분리됐었다. 새롭고 기발하다는 뜻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 세대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부정적 뉘앙스의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건 중년층이라 생각했으며 그 말에 포함된 은근한 멸시도 느껴져서 그들을 우리와 대결하는 가상의 적처럼 여겼다. 또 중년층을 적대시하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내가 젊은 시절 작가로 데뷔했을 때 당시 평론가는 대체로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중년층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평론가들은 내 소설을 몹시 헐뜯었다. 온갖 비방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마음에 방파제를 만들었다. 아저씨 아줌마가 알 리가 없지 라는 방파제를. 젊은이가 쓴 새로운 소설을 중년층이 이해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지금 돌이켜보면 유치한 방파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써나갈 수 없었다. 이제와 뼈저리게 느끼지만 20대의 나는 스스로가 중년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 됐을 때 당황했다. 또래 친구들이 차례차례 결혼해서 부모가 됐고 20대 입던 옷이 더는 안 어울렸으며 아저씨 아줌마가 알 리 없지 라는 방파제가 재구시를 못하게 됐다. 이제 내가 아줌마가 거의 다 됐으니 방파제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겨우 젊음이 새로움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됐다. 내 소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새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엉망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소설 때문에 풀이 죽어 있을 때 실연을 했다. 실연 그 자체보다 연령의 불균형에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남의 일이라 여겼던 중년 연배에 부쩍부쩍 가까워져서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는데 실연 따위나 하고 있다니. 실연이란 젊은이의 특권 아닌가? 30대가 돼서도 실연을 하는 것인가? 나는 그때 뭔가를 깨우쳤다고 생각한다. 젊음과 새로움이 동의어가 아니듯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나는 이대로 완전한 중년이 돼도 20대와 같은 호된 실연을 하고 10대 소녀처럼 상처를 받을 테지. 한편 체력은 점점 딸리겠지. 나이와 정신과 육체는 점점 불균형해지겠지. 30 몇 해 동안 한 번도 적극적으로 해본 적 없던 운동을 시작한 건 이 예감 때문이었다. 그때는 40대의 시련에 대비해서 튼튼한 마음을 갖자 튼튼한 몸에 튼튼한 마음이 깃들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근처 복싱장의 문을 두드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헬스클럽 회원이 되었고 다시 몇 년 뒤에는 불순한 동기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내 중년기는 운동 시작과 함께 막이 올랐다. 나는 어떤 운동이든 중년 이후의 체력 저하를 막아보고자 시작하지 않았으며 어느 것 하나 건강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풀코스 마라톤도 아마 의뢰 들어온 일이 아니었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20대의 내가 운동에 열중하는 중년의 나를 본다면 볼성사납다고 생각하겠지. 딱 한 게 아니라 볼성사납다고. 나이와 노화, 성인병에 죽을 힘을 다해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리라. 젊은 날에 나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풀코스 마라톤을 하든 트레일 러닝을 하든 요가를 하든 볼더링을 하든
하면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체력 만들기에 효과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할 수 있으면 와 진짜? 하며 놀라고 못하면 과연 그렇지 라며 웃음이 나온다. 또한 중년이 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놀랍다. 다 사람 나름이겠지만 아무래도 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운동을 계속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 듯하다. 근육이 생긴다, 날씬해진다, 치매 예방이 된다 등등 무엇이든 육체적인 이득이 있겠거니 싶어도 할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득은 너무 많지만 그 이득이 내게는 시작 버튼도 유지 버튼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저 동경만 남는다. 이처럼 맞고 안 맞는 게 있다는 사실도 어릴 때는 몰랐다. 달리는 건 싫으니 내게는 안 맞는군. 물을 좋아하니까 수영은 잘 맞네 하는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달리는 건 싫고 아무런 이득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풀코스는 완주해낼 수 있으니 나에게 잘 맞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인간이 이처럼 모순을 껴안고 있는 존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운동이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거의 4년 동안 연재하며 몇 개월에 한 번 체육 수업에 참가하듯 운동을 했지만 역시 마지막까지 운동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달리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높은 곳을 걷는 것도 싫다. 싫다는 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할 수 있는 일도 있다. 나는 여전히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언젠가 중년 체육을 넘어 노인 체육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즐거운 운동을 위한 어른의 8가지 자세. 1. 무리는 금물, 중년임을 자각한다. 40이 넘으면 사람은 자기 나이를 잘 모르게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정신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정도에서 성장을 멈추니 실제 나이도 영원히 그 연령대라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중년, 무리는 금물입니다. 2. 높은 뜻을 품지 않아야 오래 운동할 수 있다.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절대 올림픽에 나가지도 전국체전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낮은 뜻을 품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이득을 얻으려 욕심내지 않는다. 살 빼기, 체중 줄이기, 중성지방 수치 낮추기, 생활습관병 예방하기, 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만남 추구하기, 인생의 권태 없애기 등등 뭔가 이득을 얻으려 하면 좌절이 빨리 찾아옵니다. 4. 그만두고 싶어질 때쯤 값비싼 도구를 갖춰 마음의 시기를 늦춘다. 달리기라면 GPS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 야구라면 다 함께 맞춘 유니폼, 댄스 종류라면 맞춤 드레스 등등 이거 모처럼 샀으니까 라는 마음이 그만두는 시기를 늦춰줍니다. 5. 즐거운 이벤트를 만든다. 연습 후 친구들과 회식하기, 친구들과 똑같은 물건 맞추기, 여행 겸 떠날 수 있는 지방대회 신청하기 등등 이런 것들도 말의 코앞에 매단 당근 같은 것이죠. 여행이든 회식이든 어른이 됐으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6. 운동이 끝나면 고생한 나에게 포상을 준다. 자기에게 포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뭔가 즐거운 일이 없으면 힘든 운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맥주를 마시는 건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는 불가능했던 일. 회식, 고열량 요리, 따뜻한 스파, 마사지. 이 괴로움이 끝나면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7.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저는 어릴 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풀이 죽거나 사소한 우월감을 맛볼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중년이 되어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그런 것이 괴로움의 근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쟁해야 하는 건, 싸워야 하는 건, 이겨야 하는 건 언제나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중년이기에 깨칠 수 있었습니다. 8. 가슴 설레는 제안을 해주는 활동적인 어린 친구를 만든다. 산에 갑시다. 러닝 배워보지 않으실래요? 다양한 분야에 정통하여 가슴 설레는 제안을 해주는 친구나 지인이 있으면 무거운 엉덩이도 약간 가벼워집니다.